바르셀로나의 심장부, 엘라발 지구의 아침은 언제나 떠들썩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쏟아지는 지중해의 햇살은 낡은 건물들의 빛바랜 색채를 더욱 도드라지게 했고, 밤새 쌓인 도시의 먼지와 뒤섞인 다양한 향신료 냄새, 갓 구운 빵 냄새가 공기 중에 맴돌았다. 아이들의 제잘거림, 상인들의 호객 소리, 간간히 들려오는 플라멩코 기타 소리가 뒤섞여 생동감 넘치는 교향곡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 활기찬 풍경 뒤편에는 가난과 소외, 보이지 않는 차별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마테오는 이 엘라발의 아들이었다. 20의 남짓 살아온 그의 얼굴에는 북아프리카 이민자 가정 출신의 흔적이 뚜렷했다. 햇볕에 그을린 약간 어두운 피부, 곱슬거리는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힘든 노동으로 다져졌지만 여전히 마른 체형. 그의 옷은 낡았지만 언제나 깨끗했고,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듯한 깊은 눈매는 그의 예술가적 감수성을 말해주는 듯했다. 그는 거리의 예술가였다. 관광객들에게 즉석에서 초상화를 그려주거나 작은 풍경화를 팔아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열정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버려진 벽에 세상의 부조리와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그래피티 아트에 있었다. 오빠, 오늘 야근. 작은 아파트의 삐걱거리는 침대에 누워있던 여동생 소피아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마테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소피아는 그의 전부였고 그가 살아가는 이유였다. 하지만 매달 치솟는 약값은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걱정 마, 소피아. 오늘 많이 벌어서 꼭 사올게. 마테오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동생의 이마를 쓸었다. 그의 손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물감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어젯밤 몰래 그린 희망이라는 제목의 벽화, 부서진 사슬을 끊고 날아오르는 새의 이미지였다. 그날 오후 마테오는 인적이 드문 공터의 낡은 벽 앞에 서 있었다. 이곳은 그가 선택한 새로운 캔버스였다. 공동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을 그릴 생각이었다. 스프레이캔을 흔드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그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다. 벽은 서서히 생명을 얻어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거기 너 뭐 하는 거야? 날카롭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그의 집중을 깨뜨렸다. 돌아본 곳에는 경찰 제복을 입은 사내가 서 있었다. 바르가스 경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백인 남성이었다. 잘 다려진 제복은 그의 건장한 체격을 더욱 부각시켰고, 차갑고 판단적인 눈빛은 마테오의 허름한 옷차림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테오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었다. 그림. 이건 공군기물 파손이야. 이 더러운 놈아. 바르가스 경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마테오의 외모와 그가 있는 장소만으로 이미 모든 판단을 끝낸 듯했다. 너 같은 것들은 다 똑같아. 약이나 팔고 사회에 해악이나 끼치지. 저는 예술가입니다. 마약 같은 건 하지 않아요. 마테오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분노와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다. 예술가? 웃기지 마. 바르가스 경관은 마테오에게 다가와 그의 미술 도구가 담긴 가방을 거칠게 빼앗아 땅에 쏟았다. 물감과 붓들이 흩어졌다. 이게 내 예술 도구냐? 아니면 마약 숨기는 수단이냐? 바르가스 경관은 마테오의 팔을 비틀어 뒤로 꺾었다. 공무집행방해, 기물파손, 그리고 마약 소지 혐의까지 추가해주지. 그는 마테오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작은 물감통을 가리키며 비웃었다. 아닙니다. 그건 그냥 물감이에요. 마테오는 절규했지만 바르가스 경관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주변을 지나던 몇몇 행인이 이 광경을 멈춰 서서 지켜보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은 몰래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다. 셔터 소리 없는 카메라가 차가운 폭력의 순간을 담고 있었다.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 앉아 마테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창문 없는 작은 공간은 그의 숨통을 조이는 듯했다. 소피아의 얼굴이 떠올랐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다. 바르가스 경관의 경멸 어린 눈빛과 폭언이 귓가에 맴돌았다. 이곳에서 숨쉬는 것조차 죄가 되는 걸까? 그의 예술은, 그의 목소리는 이렇게 짓밟히고 마는 것인가? 다음 날 마테오의 소식을 들은 지역사회 활동가이자 젊은 변호사인 엘레나 라미레스가 그를 찾아왔다.
엘레나는 이민자 커뮤니티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종종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들을 위해 무료 변론을 자처하곤 했다. 마테오 씨, 저는 엘레나 라미레스 변호사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테오는 처음에는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또 다른 절망을 안겨줄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엘레나의 진심 어린 눈빛과 차분한 말투는 그의 다친 마음을 조금씩 열게 했다. 엘레나는 마테오의 이야기를 꼼꼼히 들었고 그의 눈에서 예술가로서의 순수한 열정과 억울함을 읽었다. 진실은 때로 더디지만 결국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테오 씨. 우리가 함께 싸운다면 말이죠. 엘레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한편 마테오의 체포 장면을 담은 영상이 익명의 계정을 통해 소셜미디어에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다. 엘라발의 불의, 경찰 폭력과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영상은 지역사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영상은 짧고 흔들렸지만 바르가스 경관의 강압적인 모습과 마테오의 절박한 저항은 분명하게 담겨 있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 영상에 대해 쉬쉬하며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 했다. 바르가스 경관은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고 마테오를 상습적인 문제아로 몰아갔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았다고 느꼈고 마테오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심마저 불태웠다. 그의 상관은 사건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바르가스 경관의 편견에 찬 보고를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다. 어쩌면 그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마테오의 가족은 절망에 빠졌다. 특히 소피아는 오빠의 부재와 충격으로 인해 병세가 더욱 악화되었다. 마테오는 엘레나를 통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자신뿐만 아니라 소피아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싸워야 했다. 싸우겠어요, 변호사님. 저의 무죄를 증명하고 싶어요. 마테오의 눈빛은 이전의 혼란스러움 대신 단호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엘레나와 마테오의 싸움은 험난했다. 바르가스 경관의 동료들은 그를 비호했고 목격자들은 경찰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증언을 망설였다. 엘레나는 끈질기게 증거를 수집하고 법정에서 바르가스 경관의 주장을 반박할 논리를 세워나갔다. 그녀는 마테오의 작업실에서 그가 그린 스케치들과 벽화 사진들을 찾아냈고 그의 예술이 폭력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인 가치와 희망을 담고 있음을 확인했다. 마테오 역시 구치소 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의 그림을 그렸다. 그의 그림에는 철창 너머의 자유, 짓밟힌 정의, 그리고 꺼지지 않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자 자기 표현이었다. 지역사회에서도 작은 변화의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마테오를 아는 몇몇 이웃들은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작은 시위를 벌였고 익명의 제보자가 바르가스 경관의 과거 과잉 진압 사례에 대한 정보를 엘레나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소액이지만 마테오 가족을 위한 모금 활동도 시작되었다. 절망 속에서도 연대의 손길은 희미하게 남아 이어지고 있었다. 바르가스 경관은 초조해졌다. 일이 생각보다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는 마테오 같은 쓰레기들이 사회를 어지럽힌다고 굳게 믿었고 자신의 행동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리화했다. 그의 내면에는 뒤틀린 우월감과 통제욕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엘레나와 마테오를 더욱 압박하기 위해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재판날이 다가왔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마테오의 가족과 친구들, 엘라발의 이웃들, 그리고 사건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그의 운명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테오는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엘레나가 굳건하게 서 있었다. 반대편에는 바르가스 경관이 여전히 오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검사의 기소 요지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공공기물 파손, 공무집행방해, 마약 소지 미수. 마테오는 입술을 깨물었다. 엘레나는 차분하게 반론을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마테오의 체포 장면이 담긴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영상 속 바르가스 경관의 폭력적인 모습은 방청석의 작은 술렁임을 일으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영상은 피고인 마테오가 일방적인 폭력과 부당한 혐의에 직면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바르가스 경관의 행동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 명백한 편견에 기반한 권력 남용입니다. 이어서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다. 영상을 촬영했던 행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그는 바르가스 경관이 마테오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고 마테오는 자신을 방어하려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마테오의 이웃들은 그가 성실하고 친절한 청년이며 예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증언했다. 바르가스 경관은 증인석에서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며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그는 마테오가 먼저 공격적으로 나왔으며 마약 소지 혐의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강변했다. 엘레나의 반대 신문은 날카로웠다. 그녀는 바르가스 경관의 진술에서 여러 가지 모순점을 찾아냈고 그의 과거 과잉 진압 사례들을 언급하며 그의 편견과 폭력성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바르가스 경관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그의 오만한 표정 뒤에 숨겨진 불안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마테오가 증인석에 섰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엘라발에서 이민자의 아들로 살아오면서 겪었던 차별과 어려움, 예술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표현하려 했던 그의 꿈, 그리고 사건 당일 겪었던 억울함과 공포. 그의 진솔한 이야기는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에는 절망이 아닌 정의에 대한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다. 저는 단지 그림을 그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 그림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나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제발 저의 진심을, 저의 예술을 믿어주십시오. 마테오의 최후 진술이 끝나자 법정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검사와 변호인의 최종 변론이 이어졌고 마침내 판결의 시간이 다가왔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재판장의 입을 주목했다.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다. 피고인 마테오에 대한 공공기물 파손 및 마약 소지 미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정황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이어 재판장은 바르가스 경관의 부적절한 직무 수행에 대해 언급하며 경찰 내부의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권고했다. 마테오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무죄. 그 단어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옆에 있던 엘레나가 그의 손을 힘껏 잡았다. 그녀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다. 방청석에서는 낮은 탄성과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바르가스 경관은 굳은 표정으로 재판장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역력했다.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그의 권력은 처음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마테오는 법정을 나서며 따스한 바르셀로나의 햇살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축복처럼 느껴졌다.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그를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소피아는 병약한 몸이었지만 오빠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건강한 혈색이 돌았다. 사건 이후 마테오는 더 이상 숨어서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그의 이야기는 지역사회에 알려졌고 그의 예술은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의 벽화에는 여전히 희망과 저항, 그리고 공동체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지만 이제 그의 그림에는 더욱 깊은 울림과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엘라발의 작은 영웅이자 변화를 위한 목소리가 되었다. 엘레나 라미레스 변호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확고하게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활동을 이어갔다. 그녀는 마테오와 같은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시작했다. 바르가스 경관은 결국 내부 감사를 통해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분노했지만 그의 폭력적인 권력은 예전 같지 않았다. 엘라발의 경찰들도 이전보다는 조심스러워졌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작은 노력들이 시작되었다. 물론 세상의 모든 편견과 차별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마테오의 작은 승리는 절망 속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다. 정의는 때로 더디고 힘들게 찾아오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며칠 후 마테오는 엘라발의 가장 큰 광장 한가운데 있는 낡은 벽 앞에 섰다. 그의 손에는 새로운 붓과 물감통이 들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햇살처럼 밝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벽을 향해 첫 붓질을 시작했다.